현명하게 실수를 알려주는 방법.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는 내 비서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왔다. 나이는 19살이었고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직장 경험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구에즈 서부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어느 날 조세핀을 막 꾸중하려고 할 때 나는 자문해 보았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잠깐만 기다려봐. 자네는 조세핀보다 2배는 더 나이를 먹었잖아. 경험도 1만 배나 많아. 그런데 어떻게 조세핀에게 네 관점과 판단력, 창의력을 기대할 수 있지? 네 생각들이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말이야. 그리고 잠깐만 데일, 자넨 19살 때 뭘 하고 있었지? 자네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들이 기억나나? 그 당시를 기억하는가 말이야. 이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본 후 조세핀이 19살 때의 나보다는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조세핀에게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 그 이후로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이런 말로 시작했다.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다. 판단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고 네 나이대의 나보다는 네가 훨씬 낫단다.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너나 누구든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자신도 결점투성이라는 점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상대를 비평한다면 상대도 자신의 잔소리를 듣는 게 그다지 힘들지만은 않다. 이지 딜리스톤은 캐나다의 브랜든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새 비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비서에게 구슬에서 타이핑한 편지들에 서명을 하려고 보면 꼭 2-3군데 오타가 나 있는 것이다. 딜리스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많은 기술자가 그렇듯이 저도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거나 철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 틀리는 단어들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 사전 가장자리를 반달 모양으로 도려내서 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오자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제 비서가 교정을 더 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오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비서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말했죠. 이 단어는 틀린 것 같군. 이건 나도 항상 틀렸던 단어였네. 그래서 이 철자책을 손수 만들기 시작했지. 저는 해당 페이지를 폈습니다. 자, 여기 있군 그래. 사람들이 편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틀린 철자로 인해 우리가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철자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지. 그녀가 제 방식을 그대로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가 있은 후부터는 오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세련된 베르하르트 폰 빌로는 1909년에 이 점을 확실히 깨달았다. 폰 빌로는 당시 독일 제국의 수상이었으며 왕자에는 빌렐름 2세가 올라 있었다. 빌렐름 2세는 거만하고 오만했다. 독일 최후의 황제였던 그는 육군과 해군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적군을 몰아붙일 수 있다고 자랑했다. 당시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 빌렐름 2세는 엄청난 발언을 하곤 했다. 유럽 대륙을 흔들고 전 세계를 분노로 몰아넣는 말들이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던 건 황제가 대중 앞에서 행한 어리석고 제멋대로이며 터무니없는 발표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말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실어도 좋다는 윤허를 내렸다. 예를 들어보자. 황제는 자신이 영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일인이라고 단언했는가 하면 일본의 위협에 대항해 해군을 세웠다고 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쓰레기 취급당하는 영국을 자신이 구했다고 말했고, 영국의 로버트 경이 남아프리카의 보호적을 무찌를 수 있던 원인은 자신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다. 근 100년간 평화롭던 때에
유럽 황제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 적은 없었다. 전 대륙이 벌집을 쑤셔넣은 것 같았다. 영국은 몹시 격분했고 독일의 정치인들은 아연실색했다. 이런 놀라운 상황에 처하자 황제는 겁에 질렸고 제국의 수상인 폰빌로 왕자에게 비난을 떠맡으라고 했다. 그는 폰빌로가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이며 왕에게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하도록 충고했다고 발표하길 원했다. 폰빌로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폐하,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폐하께 그런 말을 하시도록 충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일이나 영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순간 폰빌로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황제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경은 내가 경이라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얼간이로 생각하는가? 폰빌로는 비난에 앞서 칭찬을 했어야 함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기에 그는 차선책을 택했다. 비난을 한 뒤에 칭찬을 한 것이다. 이 방법은 기적을 낳았다. 그는 존경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여러 면에서 저를 능가하십니다. 해군이나 군대에 관한 지식은 물론 자연과학에도 뛰어나시죠. 저는 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전신, 린트겐선에 대해 설명하실 때 존경심에 가득 차서 경청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하며 화학이나 물리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제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 대신 역사적인 지식을 약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어떤 점은 정치,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환해졌다. 폰빌로는 그를 칭찬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다. 황제는 그 이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는 기쁨에 들떠 소리쳤다. 내가 항상 우리가 서로 잘 맞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 하네. 반드시 그럴 테고 말이야. 그는 폰빌로와 악수를 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했다. 그날 늦게 황제는 너무 기뻐서 두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폰빌로 왕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코에 주먹을 날려주겠다. 폰빌로는 제때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신중한 외교가인 그도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는 황제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반푼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말고 자신의 단점과 황제의 탁월함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칭찬하는 몇 마디의 말은 거만하고 굴욕을 당한 황제를 더없이 충실한 친구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겸손함과 칭찬이 일상적인 만남에서 당신이나 내게 무슨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자. 적절히 사용하면 겸손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대단한 기적을 낳는다. 여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메릴랜드에 사는 클래런스 제르와센이 최근 겪은 일이다. 그는 자신의 15살 난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르와센은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저는 데이비드가 담배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모두 담배를 피웠으니 아이에게 항상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들 나이 또래에 어떻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니코틴으로 인해 건강을 해친 것, 그리고 지금은 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데이비드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면 목이 얼마나 따끔거리는지,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게 담배를 끊으라고 부탁했던 일을 상기시켰죠. 저는 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훈계나 위협, 담배의 해로움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담배에 중독이 되었으며 그것이 내게 얼마나 해로웠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죠.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은 절대로 없었고 그러려고 생각하지도 않더군요. 그때의 대화로 인해 저도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상대를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한다.